이게 형식상 이혼이라고 했잖아. 그걸 믿냐? 이제 각자 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이혼 신고 일주일 만에 하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이게 뭐야? 화면 속 신랑은 박진우, 신부는 이가을. 화려한 결혼식이었다. 형식상 이혼이라고 했잖아. 하리는 진우에게 전화를 건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결혼했다면서요? 그건 그렇게 말해야 내가 서류에 사인할 줄 알았으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끝났어. 이제 각자 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모든 것이 계획된 배신이었다. 늦은 귀가, 낯선 향수, 그리고 잠깐만이라는 거짓말. 어떻게 이럴 수가. 하지만 하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곧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운대를 배경으로 한 반전 가득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완벽한 복수.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층 아파트 23층 창가에서 정아리는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저 멀리 광안대교가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지, 누구나 부러워하는 전망이었죠. 하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도 늦을 거야.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 박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고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진우는 스타트업 대표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하리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글쎄, 미팅이 길어지면 늦을 수도 있어. 연락할게. 진우가 문을 닫고 나가자 하리는 잠시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3년 처음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하리는 자택에서 기업 재무 컨설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경영 개선안을 제시하는 일이었죠. 프리랜서였기에 시간은 자유로웠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주말에도 사무실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리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바쁜 거겠지. 스타트업이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묘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리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의심은 관계를 망치는 독약이니까요. 그녀는 진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무 컨설턴트로 일하며 수많은 기업의 숫자를 분석해왔지만 사람의 마음만큼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리는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진우의 와이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할인이 쓰지 않는 달콤하고 화려한 향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하리는 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향수였습니다. 그것도 여자 향수. 하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니야.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뿌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실에서 옮겨진 거일 수도 있어. 지나친 의심은 좋지 않아. 하리는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그 향수 냄새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켜고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한 제조업체의 재무제표가 화면에 떠올랐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향수 냄새가 생각났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하리는 답장을 보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진우가?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냈습니다. 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성실한 사람,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리는 잠든 척했고 진우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우연히 진우의 재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해운대의 한 고급 레스토랑 2인분 식사. 금액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미팅이라고 했는데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린은 영수증을 들여다봤습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진우가 늦게 들어온 그날이었습니다. 하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투자자가 고급 레스토랑을 선호했을 수도 있지. 비즈니스 미팅이니까 너무 의심하지 말자. 하리는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재킷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가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하리는 반갑게 맞이하며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하린이 요즘 외로웠을 것 같아서. 진우는 웃으며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은 그 손길이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진우는 변함없잖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고 하린은 최근 맡은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하린은 그날 밤 진우를 믿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하린은 택배를 받으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 옆에 놓인 진우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두 밑창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고급 나이트클럽이나 바에서 사용하는 입장 스티커였습니다. 하린의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곳에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하린이 알고 있는 진우는 그랬습니다. 하린은 구두를 들고 가만히 스티커를 바라봤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이런 곳에서? 하린은 스티커를 떼어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은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투자자가 원한 장소일 수도 있고 너무 의심하면 안 돼. 하린은 구두를 제자리에 놓고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향수 냄새, 레스토랑 영수증, 나이트클럽 스티커. 하나하나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모두 합치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진우가 샤워를 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리는 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거야. 하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하리는 갈등했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그녀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자고 있는 진우를 바라보며 하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우를 믿어야 해. 의심은 독이야.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하린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재무 컨설팅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고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린,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할 말이 있어서. 집에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이야기일까? 나쁜 이야기일까? 하린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집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하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할 말이 무엇일까? 혹시 회사 일? 아니면 다른 무언가? 하린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렸고 식탁을 정갈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녁 6시 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하린은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씻고 나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진우는 식탁에 앉았고 하린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침묵이 길었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 사실은 말이야. 회사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 투자 유치가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어. 하린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 꽤 심각해. 채권자들이 압박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가정 재산까지 손댈 수도 있대. 진우의 말에 하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정 재산이라니. 이 아파트도 그동안 모은 돈도 모두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방법이 하나 있대. 형식상으로만 이혼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진짜 이혼이 아니야. 법적으로만 분리하는 거지. 그러면 채권자들이 하린 명의의 재산은 건드릴 수 없어. 우리 집도 저축도 모두 지킬 수 있어. 하지만 이혼이잖아. 형식상이라고 해도. 잠깐만이야. 회사 상황이 정리되면 바로 재혼하면 돼. 한두 달이면 충분할 거야. 진우는 하린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린,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거야. 나도 이런 말하기 정말 힘들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하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우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신고서였고 재산 분할란에는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없다고? 그래야 할인 명의로 된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 내가 할인을 믿는 것처럼 할인도 나를 믿어줘. 할인은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문장들이 묘하게 모호했고 날짜가 비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재무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수많은 계약서를 봐왔던 할인의 눈에는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할인, 제발 도와줘.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진우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할인은 갈등했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직감을 따라야 할까? 그녀는 오랜 시간 서류를 바라보다가 결국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잠깐만이죠? 물론이야. 약속해. 할인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할인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하지만 할인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사인을 한 뒤였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진우를 바라보며 할인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구청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쳤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형식상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제 남남이었습니다. 곧 정리될 거야. 그러면 바로 재혼하자. 진우는 여전히 다정하게 말했지만 할인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할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권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의 귀가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할인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회사 때문일까? 할인은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진우가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우는 발코니로 나가 문을 닫았지만 할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금요일에 봐. 정리 끝났어.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다정했습니다. 할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 정리가 끝났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진우가 발코니에서 나왔을 때 할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할인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직 안 자? 응, 책이 재미있어서. 나는 먼저 잘게.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 진우는 방으로 들어갔고 할인은 책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휴대폰을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진우가 출근한 뒤 할인은 우연히 거실 소파에 놓인 진우의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신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이가을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이름을 처음 봤습니다. 이가을이 누구지? 할인은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잊지 마세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가 누군가와 저녁 약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와. 할인은 태블릿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노트북을 켜고 이가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에 한 인플루언서의 계정이 나왔습니다. 해운대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였고
팔로워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아름다운 풍경. 하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레스토랑이 낯익었습니다. 진우의 재킷에서 발견했던 영수증에 적힌 바로 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하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린은 더 많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에서 본 이름이 이 여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린은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하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상 이혼이라는 말, 늦은 귀가, 낯선 향수, 그리고 이가을이라는 이름. 진우, 당신이 날 속인 거야? 하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하린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이혼 신고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린은 진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진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만 왔습니다. 당분간 회사 근처에서 지낼게.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하린은 문자를 읽으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형식상 이혼이라고 했는데 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 하린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만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하린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식상 이혼이라면 같은 집에서 지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리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하리는 우연히 소셜미디어를 보다가 충격적인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이가을의 계정에 올라온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신부, 그리고 턱시도를 입은 신랑. 신랑은 박진우였습니다. 하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아래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 날짜를 확인하니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혼 신고 후 고작 일주일 만에 재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식상 이혼이라고 했던 진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곧 다시 재혼하자고 했던 그 말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진우는 처음부터 이가을과 결혼하기 위해 하린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하린은 더 많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결혼식은 해운대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고 하객들도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된 결혼식이었습니다. 진우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리는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절망,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우는 하린을 완전히 속인 것이었습니다. 형식상 이혼이라는 말로 하린을 안심시키고 그 사이에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하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우가 받았습니다. 왜 그래?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예전의 다정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우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혼했다면서요? 아, 그거. 알았구나. 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상 이혼이라고 했잖아요. 곧 재혼하자고 했잖아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해야 내가 서류에 사인할 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뭐라고요? 우리는 끝났어. 이제 각자 살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진우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리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우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리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아리님, 이번 달 말까지 퇴거하셔야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파트는 이미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새 소유주가 이번 달 말부터 입주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파트가 매매되었다고? 하리는 서둘러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진우 씨가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을 하셨습니다. 계약금도 이미 받으셨고요. 한 달 전이요? 하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전이면 이혼 신고를 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진우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이미 집까지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담당자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잔금도 이미 완납되었고 등기 이전도 끝났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새 소유주의 집입니다. 하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도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재산 정리를 한다며 모든 것을 처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리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하린 몰래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가을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하리는 자책했습니다. 진우의 말을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형식상 이혼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고 재산 분할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하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울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절망스러웠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하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진우가 하린을 속였지만 하린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린은 노트북을 열고 법률 상담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장 이혼, 재산 은닉, 사기. 여러 키워드를 입력하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포렌식 회계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금융 범죄를 밝혀내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리는 그중 한 사람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최라온, 32살의 포렌식 회계사. 하리는 최라온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연락할 것입니다. 하리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린에게는 아직 싸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하린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린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무 컨설턴트로 일하며 배운 것들, 숫자와 계약서를 분석하는 능력,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바다는 고요했고 밤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하린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린은 오랜만에 핸드폰 연락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최라온.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느라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라온은 포렌식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리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리나? 오랜만이다. 라온아, 나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반가운데?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라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라온아, 사실은 하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우와의 결혼, 형식상 이혼이라는 거짓말,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재혼, 그리고 집까지 잃게 된 상황까지. 말을 하는 동안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도 흘렀습니다. 라온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하린의 이야기가 끝나자 라온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린아, 그거 완전히 사기야. 위장 이혼이고 재산 은닉이야.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그래, 정말? 당연하지. 나한테 맡겨. 내가 도와줄게. 전자서명, 계좌 흐름, 부동산 등기 다 추적할 수 있어. 증거만 확보하면 돼. 라온의 말에 하리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친구가 도와준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온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내일 사무실로 와. 자세히 이야기하고 조사 시작하자. 그 진우라는 사람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라온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최소한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집에서 나가야 했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하린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린은 집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무 컨설팅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우에 대한 배신감,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하린을 짓눌렀습니다. 하린은 종종 진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이제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린은 사진들을 하나씩 지우며 과거와 이별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린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아린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변호사 이정우입니다. 정혜란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혜란 회장님이요? 하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혜란은 하린의 고모였습니다. 미혼이셨고 지역 건설계에서 오랜 세월 일하신 원로였습니다.
어릴 때 할인을 많이 아껴주셨지만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할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정혜란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할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셨다니. 마지막으로 뵌 게 언제였던가요? 1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할인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용히 치르기를 원하셔서요. 그런데 유언장에 정아린 씨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내일 시간 되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인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니. 할인은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할인은 변호사 이정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서 이정우 변호사가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아린 씨. 앉으세요. 할인은 의자에 앉았고 이정우는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혜란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일부 재산을 정아린 씨에게 상속하신다고요. 얼마나 되나요? 800억 원 정도입니다. 할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80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할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아린 씨를 정혜란 재단의 이사로 선임하셨습니다. 재단은 부산 지역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우는 서류를 넘기며 부동산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인은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소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가 아파트 1802호. 할인은 그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네, 정혜란 재단 소유입니다. 현재 임대 중이고요. 할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가을이 사는 아파트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자랑하던 그 고급 아파트. 그게 고모의 재단 소유였다니. 이사로 선임되면 어떤 권한이 있나요? 재단의 부동산 관리, 임대 계약 승인, 해지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사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정아린 씨가 주요 이사로 지정되셨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십니다. 할인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고모는 짧은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할인아, 너를 자주 못 봐서 미안하다. 너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해. 할인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모는 끝까지 할인을 생각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인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고모님 감사합니다. 할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했던가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할인은 서류에 서명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할인은 핸드폰으로 라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온아, 나야.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고모가 재산을 상속해 주셨어. 그것도 엄청난 금액을. 그리고 재단 이사가 됐어. 정말? 할인아, 그거 대박이다. 응,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 이가을이 사는 아파트가 우리 재단 소유래. 전화 너머로 라온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이제 역전의 기회가 온 거야. 준비 제대로 하자.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할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제 할인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모의 상속을 받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정혜란 재단의 이사로 공식 선임되었고
재단이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운대 마린시티의 고가 아파트 1802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가을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리는 라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온아,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진우 명의로 된 계좌 흐름을 추적 중인데 이상한 점들이 많이 보여. 그리고 하리나, 더 큰 문제를 발견했어. 뭔데? 할인 명의로 된 대출이 있어. 24억 원. 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나는 그런 대출 받은 적 없는데? 나도 그래서 이상해서 자세히 조사했어. 인감증명서, 서명, 전자서명까지 모두 위조된 거야. 그리고 그 대출금이 실행된 직후 진우 회사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됐어. 하리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진우는 할인 명의로 불법 대출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 물론이지. 인감 압력, 서명 흐름, 전자서명 해시값 분석까지 다 했어. 명백한 위조야. 그리고 IP 추적 결과 진우 회사에서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거로 나왔어. 하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증거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온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연하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먼저 진우에게 경고를 해야겠어. 증거를 보여주고 법적 조치를 예고할 거야. 전화를 끊고 하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위조된 대출 서류, 계좌 이체 내역, 전자서명 분석 자료, 라온이 보내준 모든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인감 위조, 서명 위조, 전자서명 위조까지 모두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우를 고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리는 진우에게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첨부 파일로 위조된 대출 증거 자료를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박진우 씨, 이 증거 자료를 보셨으면 합니다. 제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감 위조, 서명 위조, 전자서명 위조까지 모두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포렌식 회계사의 정밀 분석을 통해 모든 위조 사실이 밝혀졌으며 대출금이 귀하의 회사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곧 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리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진우에게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메일 확인하세요. 증거가 확실합니다. 콩밥 드셔야 할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하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콩밥. 교도소 생활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할인을 먼저 배신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할인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할인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할인, 제발 전화 좀 받아. 오해야. 이야기 좀 하자. 할인은 문자를 읽고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오해라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오해란 말입니까? 할인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어요.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더 이상 진우와 직접 대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할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재단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부동산 목록을 살펴보던 할인의 눈이 다시 한번 1802호에 멈췄습니다. 이가을이 사는 아파트, 소셜미디어에서 자랑하던 그 화려한 집. 할인은 임대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계약 기간, 임대료, 그리고 계약 조항들.
정혜란 재단 소유. 하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가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집이 실은 하린의 재단 소유라는 것을. 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진우와 이가을이 하린을 배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곳이 결국 하린의 것이었다니. 하린은 임대 계약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재계약 조항을 확인하니 재단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도 가능했습니다. 하린은 펜을 집어들고 메모를 했습니다. 1802호 재계약 거부 검토. 이제 하린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이가을을 그 아파트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가을이 그곳에서 나가야 한다고.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하린은 재단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1802호 임대계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 만료 2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서류는 제가 검토하고 서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증거도 있고 재산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린은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집도 잃고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고모의 유산이 하린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라온의 도움으로 진우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하린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하린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린은 소파에 앉아 고모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린아, 너를 자주 못 봐서 미안하다. 너를 위한 삶을 살도록 해. 고마워요, 고모. 이제 저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린은 조용히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모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진우와 이가을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하린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우,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린 거예요.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린의 마음속에는 이미 반격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린은 재단 업무를 보기 위해 사무실에 갔습니다. 재단의 부동산 관리 담당자와 회의를 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1802호의 임대 계약은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재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해 주세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하린은 임대 계약 해지 승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가을은 그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며칠 뒤 예상대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님, 1802호 임차인이 항의하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하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소 앞에서 이가을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재계약이 안 된다니. 나는 여기서 3년이나 살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죄송하지만 재단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경비의 말에 이가을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여기 산다는 거 지금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이건 부당해요. 이가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인이 사무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가을은 할인을 보고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할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혜란 재단의 이사입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주죠. 이가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결정은 제가 내렸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소유주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가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놀라우시죠? 저도 놀랐어요. 제 고모가 이렇게 큰 재산을 남겨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이건 부당한 처사예요. 나는 제때 월세도 다 냈고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왜 갑자기 나가라는 거예요? 이가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의 진짜 주인이 할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가을은 사람들 앞에서 이곳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소셜미디어에도 자주 올렸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치욕이었습니다. 내 팔로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여기 사는 걸. 지금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가을은 유치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인은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퇴거 통보서는 발송되었죠? 네, 이사님. 내용 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좋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할인은 이가을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단은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혹시 퇴거를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가을은 분노와 굴욕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가을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황급히 사무소를 나갔습니다. 할인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인, 나야.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할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뻔했습니다. 이가을의 아파트 문제, 그리고 위조된 대출건. 진우는 지금 궁지에 몰렸고 할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 어때? 장소는 내가 정해줘. 그럼 해운대 바닷가 카페로 올까요? 주소 보낼게요. 알았어. 내일 6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할인은 라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진우 만나. 준비 좀 해줄래? 곧 라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녹음 장비 준비할게. 조심해. 다음 날 저녁 할인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였고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할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 진우를 기다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라온이 준비해준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곧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진우는 할인 앞에 앉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했습니다. 할인, 와줘서 고마워. 무슨 말을 하려고 저를 부른 거예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
나 정말 미안해. 모든 게 잘못됐어.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 진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하리는 그의 눈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가식적인 사과라는 것을.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잘못됐어. 이혼도, 가을이랑 결혼한 것도. 나는 정말 미친 거였어. 하린,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진우는 하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린은 손을 피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우 씨,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파트 때문인가요? 아니면 대출권 때문인가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린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진우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하린, 제발. 가을이 아파트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없을까? 그리고 대출권도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린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린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사과도 회한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하린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진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하린,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제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물론이야.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게. 진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린은 속으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하린을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린이 다시 속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가식적인 태도, 계산된 말투, 그리고 진짜 목적까지. 하린은 일부러 속아주는 척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린은 부드럽게 물었고 진우는 신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하린에게 투자 제안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린은 진우를 집으로 들였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린, 이거 한번 봐줄래?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운용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진우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펼치며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투자 수익률, 안정성, 포트폴리오 구성,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돼. 내가 추천하는 금융사가 있어. 여기는 수익률도 좋고 안전해. 진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재무 컨설턴트 출신답게 자료의 허점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수익률이 비현실적으로 높았고 투자 구조도 불명확했습니다. 게다가 계약서 초안을 보니 날짜가 비어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진우 씨, 이 부분 좀 이상한데요. 날짜가 왜 비어있죠? 아, 그건 나중에 채우면 돼. 지금은 일단 검토만 하는 거니까. 진우는 서둘러 둘러댔습니다. 하린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진우는 또다시 하린을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검토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물론이야. 천천히 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진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하린에게 건넸습니다. 하린은 자료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이미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라온이 설치해준 소형 카메라가 거실 한쪽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돌아간 뒤 하리는 즉시 라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온아, 진우가 투자 제안서를 가지고 왔어. 지금 보내줄게. 알았어. 바로 분석할게. 하리는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라온에게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라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리나, 이거 완전 사기야. 투자 구조 자체가 폰지 사기 형태야. 그리고 더 큰 문제를 발견했어. 뭔데? 이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누구인지 알아? 이가을이야. 이가을이 명목상 대표로 되어 있고 진우는 실질적인 운영자야. 둘이 공모한 거지. 하리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진우뿐만 아니라 이가을도 함께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할인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증거는 회사 등기부등본, 계좌 흐름, 메시지 기록까지 다 확보했어. 이가을이 진우한테 보낸 메시지 중에 할인 상속금 들어오면 바로 진행하자는 내용도 있어. 할인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이가을과 진우는 처음부터 팀이었고 할인의 상속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온아, 이제 마무리하자. 고소장 준비됐어? 응, 다 준비됐어. 진우와 이가을 둘 다 고소할 수 있어. 내일 경찰서 가자. 다음 날 할인과 라온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위조된 대출 서류, 계좌 이체 내역, 전자서명 분석 자료, 투자 사기 시도의 증거, 그리고 이가을과 진우의 공모 증거까지. 담당 형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박진우와 이가을 둘 다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리는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릴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할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할인, 투자 건은 검토해봤어?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봤어요. 그런데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좋아. 언제 만날까? 내일 오후 2시에 제 사무실로 올래요? 알았어. 내일 보자. 다음 날 오후 2시 진우는 재단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하리는 회의실에서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는 할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진우 씨, 전자서명 위조 및 명예 도용, 그리고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무슨 소리야? 진우는 당황하며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제 명의로 24억 원 대출 받으신 거 기억나시죠? 인감 위조, 서명 위조, 전자서명 위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을 씨와 함께 투자 사기까지 계획하셨죠. 할인, 이건 오해야. 우리 다시 시작하기로 하지 않았어? 그건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가을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회사 등기부등본, 계좌 흐름. 모든 게 다 밝혀졌어요. 처음부터 둘이 공모한 거였죠.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은 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가을 씨도 지금 다른 팀이 체포하러 갔습니다. 사기 방조 및 공모 혐의입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은 진우를 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말한 형식적인 것들, 그게 결국 널 잡았네요. 할인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할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온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할인아. 이제 끝났어. 고마워, 라온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리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진우와 이가을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징역 7년 6개월, 배상금 24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가을에게는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었고 이가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라온이 하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하린아. 이제 진짜 끝이야. 응, 끝났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바다를 향했습니다.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파도 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며칠 뒤 하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받은 800억 원 중 300억 원을 여성생계와 법률지원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처럼 배신당하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기부식 날 하리는 단상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혼자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바다 위로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모,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켜요. 바람이 하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고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린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칠 뒤 하린은 정혜란 재단의 이사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재단 운영을 위해 회계 시스템을 정비했고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여성 창업 지원, 법률 상담 무료 제공, 저소득층 주거 지원. 하리는 바쁘지만 보람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라온이 하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하린아, 요즘 정말 바빠 보이더라.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해. 하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라온도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라온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미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야경이 펼쳐졌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하리는 커피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위한 시작. 파도는 고요히 밀려오고 하린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하린의 인생은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고모가 남겨준 유산으로 하린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하린이 선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린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할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세상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